네,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슈 플로우 세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로봇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계속해서 로봇과 관련된 소식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어서 어떠한 이슈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평 해주십시오. 네, 꾸준히 올라오는 로봇 섹터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꾸준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접근해 볼 수도 있는 매력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뭐 제가 우리 이슈플로에서 많이 우리 앵커님과 다뤘는데 네네. 로봇 IPO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주에는 뭐 3연인가요? 예, 감속기 섹터 종목이 좀 움직였고 오늘 조금 어제 상장한 다음에 좀 좋지 않은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웨어러블 로봇 쪽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이 있습니다. LG전자가 또 지분할 7%대 이제 투자한 그런 회사인데 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뭐 IPO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 또 이제 아시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자동화 산업전 그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봇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지분을 좀 더 이제 빠르게 좀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보픽 관련해서도 지난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됐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예, 이제 요게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로봇의 이슈가 있고, LG전자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 그것이 제가 이슈가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 움직임이 있었고 뭐 삼성 로봇 관련주인 이렌시스, 뭐 아지넥스텍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도 아무래도 좀 광의의 로봇 섹터이거든요. 지능형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쪽도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우리 이제 GTC 2024에서 로봇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젠슨 황이 이제 로봇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거 관련으로도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좀 최근에 강세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쪽 로봇 쪽이 계속해서 강세이다 보니까 이제 로봇 이제 그 ETF나 뭐 이런 쪽도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봇 쪽은 계속 저는 관심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 쪽이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면 그 로봇 쪽이 좀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 패턴을 항상 얘기 좀 해줬죠. 이거 경험치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아침에 좀 강세였다가 조금 지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센데요. 네, 그래서 로봇 쪽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뭐 대동기호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대동도 이제 로봇 쪽으로 진출을 좀 했기 때문에 예, 로봇주로 이제 편입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로봇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종목인데 궁금한 거는 이 로봇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기준을 잡을 때 아까 엔젤 로보틱스가 LG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관계사하고 이렇게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서비스 로봇 또는 산업 로봇으로 이렇게 장르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준을 잡는 게 현 시점에서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우리 앵커님께서. 저는 협동 로봇 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원래, 예, 두산 로보틱스가 좀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특히 저는 삼성전자 쪽을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있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이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의 어떤 보행이나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어떤 중요도도 이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인력난이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출산 때문에. 네. 그것의 어떤 대안으로서 로봇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웨어러블 쪽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요. 뭐 기타 이제 수술용 로봇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두산 로보틱스가 수술용 로봇도 또 진출을 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한마디로 로봇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선은 저는 보픽 관련해서 상반기 중으로 뭔가 삼성전자에서 로봇을 내놓으니까 로봇 특히 삼성전자 쪽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요 엔젤 로보틱스 이제 이 로봇 관련주가 다음 주 26일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여러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뭐 엑소 아틀레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코스모앤 컴퍼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IPO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에이럭스라든가 예, 뭐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또 이제 서울 로보티스 뭐 이런 여러 이제 앞으로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IPO들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삼성 쪽에 또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삼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주항공청으로 한번 엮어봤는데요. 사실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다른 개별적인 이슈들까지 다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한 줄 평하시면요. 네, 방산주에는 우주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산주에는 우주도 있다. 사실 조금 이따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예,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방산주가 제가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왔는데 올해 이슈가 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이제 천궁2 수주권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랍에미레이트보다 규모가 좀 상당히 큽니다. 군대 규모가. 그래서 지금 우선 1차 납품이 끝났는데 그것만으로도 LIG 넥스원은 2031년까지 순수익 규모만 4천억씩 들어오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겨우 한 나라하고 한 번 거래하는 네. 정도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추가적으로 수주권이 또 이제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괜찮으면. 제가 네. 주목했던 그런 회사인데 LIG 넥스원은 아까 우리 저희 로봇 다뤘는데 로봇도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좀 상당히 강세였죠. 싱가포르의 어떤 펀드가 좀 들어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쪽 그 중동에서의 추가 수주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 방산 섹터는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저가형 무기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산은 이제 잘 안 쓰게 되고 네.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국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사우디랑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니까 이집트도 이제 관심이 있고 당연히 동유럽 아시지 않습니까? 폴란드 관심이 있으니까 루마니아도 이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네. 나토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뭐 침략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을 이제 다시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만약에 침공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아무래도 무기 수요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유럽 내에서의 어떤 무기를 또 이제 우리 수요를 이제 확보하자라고 해서 유럽 내에서의 어떤 이 무기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국내의 어떤 방산주들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리스크가 지정학 리스크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지금 유럽 쪽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건도 있고 앞서 맞아요. 뭐 네. 키워드 얘기 코너에서 나왔던 게 또 중국하고 대만과 관련된 그런 전쟁 부분을 또 미국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도 뭐 아이러니하고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방산한테는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죠. 호재예요. 네.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오늘은 또 지지율이 또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좀 앞선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나오긴 했어요. 바이든이, 나오긴 했지만 또 트럼프가 또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또 이제 오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나토에 대한 이제 군사비 같은 것들을 좀
더 이제 확대시키지 않으면은 뭐 러시아가 침략해도 내버려두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계속 이 중동의 어떤 화약고 그쪽도 아직 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우주항공청이긴 한데 네. 이 방산주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주 쪽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산에다가 우주까지 겹테마인 종목들은 오늘 지금 좀 반등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수주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5월 27일인가요? 아마 그때 저희 이제 우주항공청 요게 이제 설립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저도 일정을 계속 봤었어요. 뭐 네. 14일, 19일, 22일.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뭐 우주항공청에 그 인력을 뭔가 인력 채용 설명회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관련 이슈가 있었고 AP 위성 같은 경우에 뭐 스몰캡으로 해서 뭐 저밸류 그 펀드에도 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실적이 좀 좋더라고요. AP 위성도.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AP 위성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 저궤도 위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최근에 뭐 뉴스가 좀 나와요. 계속해서 저궤도 위성 쪽으로. 그래서 오늘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이런 네. 모습인데 다 좋습니다. 예, 우주 쪽도 괜찮고 결국에는 이게 다 방산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신규 상장주인 코츠 테크놀로지까지도 올라와요. 네.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빠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네, 오늘 제일 좋은 흐름이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강하게 좀 살리는 모습인데 네. 이런 종목들까지 뭐 오늘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항공우주 섹터는 방산하고 겹테마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빠졌지만 현대로템이나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특히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산이라는 섹터를 좋게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늘 같은 장에는 우주항공이 한번 덧붙여지는 그런 걸로 들리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개별로 봤었을 때도 우주항공은 이게 좀 단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뭐 글로벌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뭔가 확정되는 그런 일정적이지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네. 뭐 이게 방산 섹터는 뭐 국내 어떤 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러 또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제 뭐 우리 그 잠수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국내에서의 또 무기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네. 국내외로 좀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이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산과 우주 같이 섞어서 보셔야 된다는 관점을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어제 이제 FOMC와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는 쪽으로 이제 점점 방향성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올해 상반기 기대 섹터인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주도주가 안 갈 때 로봇처럼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금리 인하와 관련했을 때 어쨌든 이제 돈 빌리가 편해지면 개발로 가니까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겹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제가 또 이슈 플로에서도 많이 여러 번 얘기 드린 게 네.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주가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조달금리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성장주, 특히 뭐 스타트업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금을 이제 끌어오기가 부담스럽죠. 이자가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래서 당연히 성장주가 제일 뭐 좋습니다. 뭐 반도체 섹터도 뭐 성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전체가 다 성장주인데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가 작년 12월 정도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었지만 가장 강했어요. 네, 그때 뭐 저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 내년에는 우리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공식화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12월 달에 그 11월 달까지 되게 좋지 않다가 네. 12월에 상당히 뭐 그 시장이 좋았어요. 그죠? 그때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연말이었지만 내년엔 잘하면 제약바이오가 탈환할 수 있겠다.
뭐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이전 이런 마일스톤 유입 같은 것들이 있었던 네. 종근당, 뭐 레고캠바이오 여기에다가 이제 알테오장까지 올해 이제 초에 그 좋은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또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오늘 HLB 생명과학에 대한 유증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간암 어떤 신약 이슈가 5월 달에 이제 승인 이슈가 좀 있는데 승인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이유로 뭐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등 상당히 뭐 강세입니다. HLB 쪽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유증임에도 불구하고 HLB 쪽은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인데 아무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런 이슈 말고도 또 우리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린 12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강한 이유가 JP모건 헬스케어였는데 연초에? 예, 연초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또 왜 봐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4월 달에 AACR 있잖아요. 미국 암학회. 유명한 네, 거.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6월. 아스코도 맞아요. 6월 달에 있어요. 네, 맞아요. 네. 6월 달에 있고 또 하반기에는 또 줄줄이 또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우리 저희 기대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어떤 학회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임상 같은 결과 같은 것을 발표하고 긍정적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AAC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임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아스코나 다른 어떤 섹터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네. 고금리는 지속이 됩니다. 네, 아무리 이제 연준이 이제 6월 또는 7월에 내려도 금리 인하는 요것이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이제 조달 금리가 정말로 내리려면 우리 국내에서도 좀 내려야 되고요. 우리도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금리 내년쯤 돼야 좀. 네, 맞아요. 좀 그런 게 체감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하반기 정도에나 네. 좀 어떤 고금리가 좀 풀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자금이 되게 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보다는 네.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코스닥의 어떤 신약 기업들 이런 네.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우량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네, 특히 뭐 감사보고서 지금 또 그거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를 또 내면은 재무가 안 좋은 종목도 지금 오늘도 막 어제도 계속 튀거든요.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AACR 관련해서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총이 좀 작은데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우량한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주총 이슈가 좀 있어요. 다음 주에. 네. 예, 이게 좀 경영권 분쟁 이슈가 기반 아직까지 싸움은 괜찮나요? 네, 아직까지 지금 그렇군요.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도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약이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최근에 뭐 동아이스티 같은 것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네. 그리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좀 오늘 모멘텀이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오스코텍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데 네.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으니까 추적해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과의 이제 합병이 두세 달 안에 또 이제 뭔가 좀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합병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뭐 네. 이쪽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 항암하고 비만은 아니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조금 안 가는 이유가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무거웠던 CDMO까지,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럼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셀트리온도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키 맞추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반도체처럼. 네, 맞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무겁던 것이 좀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고금리가 조금 그래도 이게 바로 쭉쭉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를 생각하신다면 우량한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제가 근거를 드린 것이 여러 가지 어떤 학회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수익률을 생각해도 지금 제약바이오는 큰 종목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였습니다.